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우리 인생의 불변의 법칙 2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법칙,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입니다 였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뉴스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무섭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빨리 대응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고 낙오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 속도에 법률이나 사회 제도가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2, 3학년만 돼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지식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움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영어로는 Same as Ever, 우리말로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모건 하우젤, 돈의 심리학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3년 만에 내놓은 책입니다. 이 모건 하우젤은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출신이고요. 경제 매거진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벤처 캐피탈의 파트너로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책의 슬로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나요?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이 책은 그 서양인의 관점에서 본 인문학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동양은요,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인문 고전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인문 고전에 대한 탐구와 학습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많은 부분들이 또 동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동양의 인문 고전에 대한 공부 없이 서양의 역사 속에서, 그 서양의 인물들 속에서 끄집어낸 인문 고전의 퓨전 특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일단 술술 읽히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모건 하우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23가지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상의 경이로운 23가지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왜 하필 또 이 책도 23개인지 참 재미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수리학적으로 23이라는 숫자는 권위를 의미하는 거고 아주 강력한 힘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저자는 순서와 상관없이 아무 장이나 펼쳐 읽으라고 합니다. 이 23개의 법칙이 순위를 매긴 게 아니란 뜻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 법칙으로 내놓은 것은 우리의 삶은 아슬아슬함의 연속이다 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자기 학창시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작가는 학창시절에 스키부 활동을 했고요, 스키를 워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12명의 스키부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브랜던과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와 아주 단짝이 돼서 삼총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콜로라도주의 타호수 근처에서 스키 경기를 마치고 한 일주일간 자유 스키 주간을 이 두 친구들이랑 보내게 됐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폭설이 내려서 자기들이 스키를 타던 리조트는 눈사태 위험 지역은 출입금지 표지판으로 구역을 막아놨다고 합니다. 이 가벼운 눈 위에 무거운 눈이 쌓이면 눈사태가 나기 딱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며칠 전에 눈사태 위험이 높은 무거운 눈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3명은 스키를 잘 타니까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면서 구역을 살짝 경계선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눈사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눈으로 만든 구름 위에 휩싸여 떠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자기는 이 경험을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눈사태여서 이 3명은 짜릿한 스릴을 맛보고 와 대박, 아까 대박이지 않냐 막 이렇게 하고 내려왔대요. 자, 그리고 리조트에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브랜던과 브라이언이 다시 스키를 타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흔쾌히 오케이 하고 따라 나갈 자기가 그날은 갑자기 자기 싫어져서 자기는 그냥 안 타고 니들이 타고 내려오면 내가 픽업을 하러 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픽업을 하러 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내려갔나? 먼저 내려와서 차를 잡아 타고 리조트에 돌아온 줄 알고 돌아왔더니 안 오는 겁니다. 결국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 경찰들이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늦게 1.8m의 눈사태에 둘이 매몰돼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날 자신의 결정은 순전히 운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심사숙고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아슬아슬한 일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운명을 가르는 것은 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불변의 법칙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불변의 법칙을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불변의 법칙은요, 행복의 제1원칙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큰 법이죠. 우리가 행복한 데 있어서 또는 부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불변의 법칙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옳은 설명, 합리적인 이성이 또는 합리적인 이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이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 가능성은 거의 100%다라고 얘기합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인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진화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공학적 지식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설득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양 참사로 유명한 타이타닉호는 1,5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4,000명이 사망한 중국의 여객선 강하호의 침몰 사건은 거의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또 1987년에는요 4,345명이나 사망한 도냐파네스호의 침몰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2002년도에 1,863명이 사망한 루줄라호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이가 희생된 끔찍한 선박 사고도 많이 있지만 타이타닉호의 스토리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불변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 2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하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조급함이다. 자, 요즘 세상은 기다림의 미학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카톡과 문자 메시지도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밌는 물고기 실험을 소개합니다. 정상수온보다 차가운 물속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자라고요. 반대로 정상수온보다 따뜻한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성장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찬물과 따뜻한 물에서 성장을 시킨 다음에 정상 온도의 물에 옮겨서 키우면 재미난 일이 벌어진답니다. 느리게 성장했던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30% 이상 오래 살고요. 또 반대로 따뜻한 물에서 일찍 성장한 물고기는 정상 수온에서는 15% 일반 물고기보다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조급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물을 빨리 내놓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그르친다고 합니다. 인내심을 지녀야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공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라든지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다. 또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게 없다. 단순함의 미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탑을 쌓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또 통계보다, 즉 숫자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곱씹어 볼수록 많은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 삶의 좌우명, 그리고 우리 채널의 기본, 몸 수련, 마음 수련, 지식 수련이 정말 틀리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